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1일 오후 1시입니다. 요사이 한 3년 이 팬데믹 기간에 일어난 한국에서의 가장 큰 문화적 현상은 트롯의 부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트롯이 그동안에 BTS, K-팝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홀연히 TV조선이 미스터 트롯을 성공시키는 바람에 요사이는 온통 트롯판입니다. 이 트롯판을 주도하는 TV조선, 여기에 도전자가 생겼습니다. MBN이 비슷한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TV조선에서 성공시킨 서혜진 PD가 독립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MBN과 같이 지난 연말부터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걸 비슷한 포맷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4번째 방송이었는데 꽤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어제는 같은 시간대에 TV조선이 원래 하고 있던 화요일 밤에 뭐뭐 하는 그 프로 대신에 이 미스터 트롯 2에 참석했으나 방영되지 않는 올 하트를 받은 가수들을 등장시켜서 일종의 맞불을 놓았지만은 어제 4번째 MBN의 불타는 트롯맨 시청률이 12%를 넘었습니다. 12%포인트. 이거는 가공할 시청률입니다. 드라마가 초유의 인기를 누릴 때 한 20-30% 나가는데 요사이는 트롯이 그런 기록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이 하고 있는 미스터 트롯 2도 시청률이 엄청 나갑니다. 지금까지 3번을 했는데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2가 처음에는 20.2% 시청률, 두 번째가 20.8%, 그리고 세 번째가 20.9%였습니다. 쭉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MBN은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8%대였다가 두 번째는 11%대, 세 번째는 12%대, 어제는 맞불 작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최고 시청률입니다. MBN도 그렇고 TV조선도 그렇습니다. 어제 이 TV조선이 맞불 작전을 놓은 것은 그 시간대에 화요일 밤에 하는 그 트롯맨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의 시청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MBN의 불타는 트롯맨 때문에 화요일 밤에라는 프로의 시청률이 5%, 8%대 하다가 그게 3%대로 떨어지니까 우리도 그럼 맞불 작전 놓는다 해가지고 미스터 트롯 2에서 미처 방영하지 못한 분을 편집을 해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그 시청률은 어제 보니까 한 5%포인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MBN이 시청률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TV조선의 이 전술적 공격이 실패했다 그럴까요? 하여튼 MBN을 흔들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MBN, TV조선 두 프로를 항상 보면서 비교합니다. 둘 다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MBN의 불타는 트롯맨은 서혜진 씨의 프로 정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무대 장치도 좋고, 그 다음에 가수, 심사하는 사람, 그리고 관중들이 또 거기 한 200명이 앉아가지고 또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아주 입체적으로 돌아갑니다.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계속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저 우승자 상금이 한 10억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트롯은 우승자 상금을 5억이라고 했는데 이 돈 대 돈의 대결로 아마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상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이나 이런 게 아주 매끄러워요. 잘 합니다. 또 뭐 1대1로도 붙고 단체전으로도 붙고 또 패자 부활전도 있고 어제는 또 패자 부활전을 가지고 상당한 시청률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편 TV 조선의 미스터 트롯은 좀 딜레마를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공시켰던 사람이 MBN으로 가버렸으니까 그 사람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과거에서 너무 벗어나서도 안 되고 아주 그 운신의 폭이 좁은 가운데서도 열심히 잘 만듭니다. 가장 큰 장점은 TV 조선 미스터 트롯 2의 가장 큰 장점은 김성주 아나운서의 사회입니다. 이분의 사회가 참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무리가 없어요. 딱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무대 장치라든지 완성도라든지 특히 그 평가위원들의 그 수준이라고 할까요? 는 MBN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사회자가 중심에 딱 있으니까 시청률 20%대를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시청률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건데 어쨌든 양쪽이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서로 잘 되고 있는 거죠. 서로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간대의 그러니까 화요일과 목요일의 밤 10시 전후의 드라마는 완전히 지금 시청률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트롯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건 사실은 복고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우리 한국적인 것의 재발견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그 소재가 뭐 불효자는 웁니다식의 그런 것도 있고 가거라 38선 등등등 전선야곡 뭐 전우여 잘 자라 이런 군과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요사이 새롭게 나온 이런 노래 등등 해가지고 트롯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앞으로 BTS만 세계화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한국의 트롯이 샹송이나 뭡니까 미국의 로켓롤이나 이것처럼 세계적인 노래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웅이 언젠가는 제2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자리를 차지 않을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겁니다. 더구나 이걸 통해서 스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스터 트롯은 슈퍼스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임영웅이라는 슈퍼스타. 저 고척돔입니까? 어디 거기서 주최를 하면은 한 3만 명 들어가는데 예매를 시작하면 뭐 몇 분 안에 다 인터넷에서 다 팔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훈아, 조용필 같은 사람은 딱 버티고 있고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트롯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소재가 효도, 헤어지고 만나고 사랑, 또 가난할 때의 고생, 나라를 잃었을 때의 애환, 또 전쟁하고 나라를 세울 때의 그 기백, 뭐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선율이나 멜로디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정서하고 딱 맞는 거죠. 그것을 재발견하게 해준 미스터 트롯 또는 미스터 트롯 이것을 기획한 사람들은 아주 역사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부터 새로 시작된 이 라이벌전에서 이미 예비 스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MBN에서는 황영웅이라고, 임영웅과 비슷한데 본명이라고 그럽니다. 황영웅이란 미래의 아마
스타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 미스터 트롯에는 MBN 앵커, 직업적 아나운서 출신이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아주 열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너무 잘 불렀습니다. 이분이 또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나이도 한번 보니까 한 40대 후반쯤 보입니다. 제 눈에는 황영웅 그리고 이 MBN 앵커 출신 김용필입니다. 이름도 또 김용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뭐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또 진행을 어떻게 하면은 스릴 있게 하느냐 해가지고 서로 계급장 떼고 붙는 이런 진행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식으로 뭘 한다 하는 게 요새는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식으로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든지, 성공하니까 성공의 원리를 우리 다른 데서도 한번 활용해 보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문화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요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미스터 트롯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가요 무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요 무대라고 하니까 가요 무대 KBS 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근데 가요 무대는 너무 잔잔하잖아요. 그러나 미스터 트롯은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또 깨끗하게 승복하고 또 특히 이 평점을 하는 게 아주 객관적입니다. 전문가들 평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인기 투표도 거기에 더해져 버리니까 이런 식의 전당대회를 하면은 또 이런 식의 전당대회를 했죠. 사실은 2021년에 이준석을 뽑을 때 국민의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한 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의 참여, 즉 일반인 여론조사를 싹 빼버리고 당원들끼리만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흥행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의 성공 하나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발상, 창의적인 어떤 시도, 특히 미스터 트롯이 뜨면서 운동권 가요가 아주 힘을 잃었습니다. 운동권 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보수 회기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갖게 합니다. 이 노래는 어떨 때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노래, 이 혁명가요라는 게 그래서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이 신성일 씨와 친하게 지냈는데 신성일 씨가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세계에서 아마 영화에 제일 많이 나왔을 거라고 그 기록이 있답니다. 한꺼번에 10편을 찍을 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도 바빠가지고 자기의 뒷모습을 찍는 배우가 또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 말씀이 그래도 자기는 가수가 제일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수가 야외에서 공연하면은 수십만 관중 앞에서 열광적인 박수를 받는데 배우로서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의 최고 수준은 역시 음악이고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